코로나 그 19라고 하는 또 메르스나 사스와는 좀 다른 독특한 또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좀 어수선하죠. 그래도 한국 우리 사회는 방역을 잘 체계적으로 해서 세계 사람들의 좀 뭐랄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4월 초파일이 윤달이 생겨가지고 참 어떻게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비구니 스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신부님 나오고 목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핏 보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한 달을 미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어떤 연등님 오는 거죠. 근데 그 시기 정도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을 연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생신도 한 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 우리는 그 부활절을 연기 못하는데요. 부활을 한 달 뒤를 연기하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또 부활절도 공연 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불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아주 딱 고정되고 아주 이렇게 한 종교가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게 관용도 하고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 듣고 아주 박수를 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한 달 연기됐다 하더라도 그 한 달 연기가 마찬가지로 4월 초파일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맞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서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 한번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 이 열반경은 대승열반경이 있고 또 이제 초기불교 열반경이 있는데 하여튼 열반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이제 서술되어 있고,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면서 나와진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춘다의 공양을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사점이 많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춘다가 올린 그 공양을 드시면 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걸 이제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이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몇 차례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춘다 올린 그 음식이 뭐였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독버섯이냐 무슨 뭐 상한 돼지고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드시면 열반에 드신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걸 받으셔서 그거를 옆으로 치우고 그걸 실제로 드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돌리지 말고 땅에 묻어라 하고 드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불교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아주 시사점이 있다. 왜 부처님은 이걸 받아들이시냐. 그리고 물을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그냥 안 드셔도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왜 드셨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전 설교를 보다가 찾아낸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경전이 나왔는데 부처님과 관계된 음식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깨달음이 이르게 하는 음식물이 있고 또 하나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음식물이 있다. 제가 그래서 연극 대본을 쓰고 싶다고 참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부처님을 깨달음이 이르게 하는 음식물이 있어요. 수자타가 올린 음식이 경전에 나와. 아직 그런 논문은 아직 없어요. 전 세계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인 요구르트 종교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불교대학 할 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받으신 그 수자타가 올린 그 우유죽이라는 것은 끓여가지고 만든 죽이 아니라 발효시킨 요즘 말하는 플레인 요구르트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구르트인데 한 달 이상 아무도 안 드신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 아니고 고타와 시다라타 6년 고행을 하는데, 고행이란 말은 뭐 육체적인 가관 그런 힘들게 하는 것이 고행이 아니라 6년 동안 이제 토론도 하고 다양한 수행법도 해보고 하는 걸 다 합치는 고행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특별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란자 강가에서 다섯 친구들과 도반들과 함께, 야, 진짜는 정말 죽기 살기다. 목숨 걸고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야말로 정말 고행이죠. 뭐 소똥도 먹고 말똥도 먹고 뭐 가시도 물도 눕기도 하고 물속에 잠수도 하고 거꾸로 쓰기도 하고 갖가지를 다 했는데 바뀌는 건 있어요. 이 말씀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뀌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런 걸 육체적인 고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물속에서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따가운 끝까지 동물에서도 이제 누워서 잠잘 수 있고, 느낌이 없는 거죠. 거꾸로 서고 또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부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 우주를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 뭘 생각했냐면, 이거 하면 나는 차력사가 되는 건가? 아무 일 있을 거예요. 경전에 안 나오지만. 그쵸, 차력사죠. 남들보다 더 오래 물속에 잠수하고, 뭐 따가운 것도 견디고, 이거 차력사죠. 그만두잖아요. 그걸 그만두니까 이제 그 도반들이 떠나가죠. 배반했다. 고타마무리 배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곡길 끊고 물만 마시고 겨우겨우 그냥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런 고행 내지 수행을 하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제 씻고, 그 당시에 뭐 머리에 새가 집을 짓고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아합경 내용을 보면. 그거 다 이제 씻고 목욕하고 그리고 나무거리를 앉아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한 수행자가 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피골이 성접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수행자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그때 가지고 가는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한 그릇 드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는 요구르트 주는 거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경전에서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요구르트를 드셨는데, 고타마 시다르타는 제가 그래서 장난으로 그랬잖아요. 부처님하고 전하는 내용이라고. 이거는 경전에 안 나오니까요. 경전에 안 나와요, 어디도. 그런 얘기는.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는 얘기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고 나서 새벽별에 뜰 때 무상정두가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물속에서 잠수하다가 와! 하면서 깨닫지 않고, 가시동물이 따고 하다가 깨닫지 않고, 그거 다 그만두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냥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단식을 하고 너무 가혹한 행위를, 육체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런 걸 양극단을 벌여서 중도를 깨닫다, 이건 너무 피상적이니까. 그건 뭐 평상시에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후에서라도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얘기의 그 비밀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전화한 내용은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 어떻게 그때 다 떠나갔다. 친구가 외로웠다. 그리고 무지하게 배고팠다. 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물만 마시고 이제는 쓰러질 일본 직전이야. 근데 그때 마침 그 마을에 사는 한 소녀, 이름은 이제 수자타. 그래서 수자타, 제가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 요구르트 공장을 세워가지고 수자타 앞에 요구르트 공장 하나 만들자니까. 수자타라 하는 소녀가 지나가다 우유를 주는데, 야, 그걸 먹어보니 천하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 시장이 반찬이라고 얼마나 배고파서 그게 맛있어요. 실제로 맛있잖아요. 그 플레인 요구르트 고소하고 아주 맛있잖아요. 그런 순간 번쩍 하는데 뭐가 번쩍하냐면, 야, 이 맛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아프만
물 아트만, 불 아트만, 공기 아트만, 나무 아트만, 흙 아트만, 다 아트만이 다 브라만에서 유출돼서 나왔다가 다 믿고 있었는데, 그럼 요구르트 아트만인가? 자, 요구르트 아트만, 우유 아트만, 다 아트만. 왜? 모든 것이 그것다운 성질, 그 자성이라는 그 성질을 가진 것이 그 아트만이에요. 물 아트만, 물이 물다고. 이 물이 이게 다르잖아요. 공기랑 다르고, 흙과 다르고, 쇠하고 다르고, 이 물이 물이잖아요. 또 나무가 이 쇠하고 다르잖아요. 쇠는 물에 가라앉지만 많이 뜨고, 쇠는 불이 안 붙지만 물이 붙고, 다 그런 성질 가지고 아트만으로 봤는데, 그럼 이 요구르트가 그런 아트만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우유하고 유산균이 만나서 생겨나온 인과 연이 만나서 생겼다는 연기법이 이제 딱 떠오르면서, 그렇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되어진 것이지 자성 가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 바로 무아잖아요. 무아. 그 핵심이네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새벽까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완성시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이게 제가 부정 통한 내용을 믿으세요. 확실하게. 그 불교는 요구르트 종교예요, 사실 시작은. 왜? 그 속에 요구르트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인연이 만나서 생겨진 거거든요. 이것처럼 요구르트의 아tom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막걸리도 찹쌀 찐 거하고 누룩하고 만나가지고 막걸리가 나온 거지. 근데 막걸리가 나와진 게 처음부터 막걸리 아토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걸리 아토만이 계속 막걸리 아토만이 변치 않고 그게 처음부터 있어야 되고 앞으로 변치 않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공기 중에 놔두면 식초를 빼요. 아토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토만이 아니라는 말이 무아예요. 안 아토만.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연기법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하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무하고, 그 무하가 나중에 공이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권이라잖아. 그러니까 무하예요. 그러니까 무하의 사랑, 무하를 실천하면 무하는 글자 그대로 우주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반명의 핵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무하.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더 뒤에 와서 유망인 같은 경전도 그 안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은 중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중생사랑. 근데 중생사랑의 전제 조건은 뭐냐? 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위대성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이냐면,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자선을 베풀고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해가지고 보장성 보험이에요. 거예요. 뭘 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상급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 불교는 무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문제고, 모든 존재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무아적 사랑은 그러니까 보험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의 위대한 사랑이죠. 우주적 사랑. 제가 그래서 많이 마술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무아를 실천하는데, 이 물이잖아요. 물 가지고 제가 마시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이제 제 몸이니까 저의 일부예요.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물이지만 제 몸에 들어오면 제 몸의 일부예요. 우리는 보통 70% 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옛날에는 뭐였어요? 구름이었고, 바닷물이었고, 강물이었고, 안개였고, 이슬이었고, 어디 과일 속에 있다가, 어디 동물 속에 있다가, 제 몸에 또 왔다가, 또 뭐 한 시간 뒤에 빠질지, 내일 빠질까 빠져나가서 또 돌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저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다 이게 내 몸이에요. 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만난 것에 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무아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불안감도 아끼고, 전부 아끼고. 이렇게 아끼는 것이 바로 불교 생태적 사랑이고, 이 생태적 사랑이 잘 실천돼야 코로나 같은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후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이다. 중생사랑, 무아적 사랑, 이기적 사랑. 그러니까 집단 이기에 빠져 예배하면 뭐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그래서 자꾸 깨달음의 정도 하면서 깨닫겠다고 그러는 것보다 무아적 사랑을 실천하는 정도다. 우주적 사랑을 실천하는 정도다. 이렇게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1차적으로 춘다는 부처님에게 최대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모시고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올린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열받게 하실지는 춘다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춘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자에게 올린 공양을 올린 그 공덕, 그거를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안 받으면 그 공덕을 안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랑, 춘다의 사랑.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는 아름답고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그 바로 이 열방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말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고 그 종교의 밑바닥에는 자꾸 연기되면 그 연기의 더 밑바닥에는 바로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브라움교에 갖고 있던 아트마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꾸 깨닫겠다고 하는 것보다 무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천당불자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경전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저는 바찌족은 이미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로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은 깨뜨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일종의 예법을 따라 행동한다고 들었사옵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 마가다국이 이 바찌족을 이제 침공하려고 이제 앞에 내용 여러분 다 아셨지만 좀 선교를 지나서 조금 이렇게 감동하실 수 있었는데 그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다의 왕이 그 대신, 그 브라만 대신을 부처님께 보내가지고 우리가 바찌족을 지금 침공해서 정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자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이 바찌족이 어떤 집단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 안 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건 마치 뭐 점쟁이 이번에 싸우면 지나가서 싸우면 이겨 안 돼, 싸우면 져 이게 아니라 바쪽이 어떤 집단이고 어떤 게 똘똘 뭉쳤나를 얘기해 주면서 이제 마가다국은 그 바쪽을 도저히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직접 그 마가다국에서 온 대신 바라문에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옆에 놔두고 아난에게 너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냐? 아, 예, 들었습니다. 들은 거 있냐?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신이 그걸 들으면서 안 되겠구나. 나중에 이제 경비하고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래서 내용은 아난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마가다국에서 온 대신이 이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화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쌍한가요? 그와 같이 바찌족이 이미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예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안 한다요. 바찌족에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또 이제 또 얘기했어요. 그럼 안 한다요. 바찌족은 일적 가운데 나이 든 이들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숭배하고 공양하며 또한 나이 든 이들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세준시여 태고시저는 바찌족의 족은 일적 가운데 나이 든 이들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숭배하고 공양하며 또한 나이 든 이들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들었사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난다야 그렇게 바치족이 일적 가운데서 나이든 이를 경외하고 존중하며 숭배하고 공양하며 또한 나이든 이들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난다야 바치족에는 번영이 기대될 뿐 죄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치족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든 분들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얘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또 다른 그 일을 수행할 때 실수하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냥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한다면 마치 뭐 쳇바퀴 도는 거지만 이미 한번 경험을 해서 내가 이런 했을 때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걸 피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알려주면 후배 사람들이 그 후배들이 그걸 따라서 하니까 실수 없이 잘 이제 일이 성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든 경험이 많은 이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바치족은 똘똘똘똘 뭉치고 쇠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존중, 나이 든 분들에 대한 경외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경로 사상에 아주 예전부터 쭉 있어왔잖아요. 그래도 지하철 65세 이상 무료 승차하는 것, 아마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데요. 뭐 유럽에는 그런 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일본도 그런 장도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잘 그런 나라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뭐 적절한다 어쩌하는데 그래도 그게 몇 분 안 돼도 그 전통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도 왜? 그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지하철 요금 65세 이상 안 받으면 다시 다 받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라가 막 부흥해지나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경로 사상도 있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하철에 경로석이 따로 있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경로 속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65세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그 앞에서 우르르 모이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냥 다른 데도 다 경로석이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앉아도 되는데 눈치 볼 필요 없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 다 그렇게 했지 않냐. 너희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똑같이 우리 같은 때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보통 자리에 다 앉으시고 또 경로석은 뭐 경소 안 되더라고요. 요즘 또 그 빨갛게 해서 그 임상 받는 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거긴 좀 알게도 그렇다. 거기에 앉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가끔씩 그 임산부 자리에 앉아있기는 좀 그렇다. 빨간색 칠해놓고 눈에 띄니까 좀 그렇고 근데 또 텅 비워놓고 사람들 막 서 있는데 그 비워놓고 가는 것도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임산부가 오면 자리 비켜주면 되고 비워서 갈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좀 어색하긴 어색한데 하여튼 이렇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서 왜 어르신 거기 경로석이 있는데 왜 이쪽 와서 서 계시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 거기 다 찼으면 또 이쪽 경로석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다 경로석이죠. 그렇게 할 때 또 바티족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잘 살 수 있다.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뭐 이번 사태를 극복해서뿐만 아니라 점점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또 종교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잘 유지하고 해왔던 경로사상도 더욱 배양되고 하면은 전 세계의 모범부가 되지 않겠나 정말 희망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태만 다시 또 단결해서 잘 극복하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자랑스러운 나 한국 사람이야. 어디 나가도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런 자랑, 자긍심이 있는 그런 국민으로 우리가 살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실제로 여러분 뭐 다 외국 여행 많이 다니셨겠지만 이 한국에서 현대차 이렇게 지나다니고 할 때는 그렇게 별로 무심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유럽에서 현대차장 현대차 기아차 더 눈이 뚱그려져가지고 누가 탔지? 누가 탔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리고 백화점에 뭐 삼성, LG, 뭐 이런 TV, 뭐 냉장고 보면 와 기분 좋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우리 삼성, LG TV가 좀 밀렸었어요. 그때는 소니, 파나소닉, 뭐 샤프 이런 것들이 다 앞장서고 우리는 뒤에 밀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건 잘 안 팔렸어요. 그러면 다른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거는 와 잘 나오는데 삼성하고 LG는 뭐가 이게 잘 안 맞는데 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잘 맞춰 잘 나와가지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우리 건 잘 안 되지? 잘 맞추려고 이 채널이 잘 안 맞나? 뭐. 지금은 우리 TV가 세계 소니가 아니고 삼성 LG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좀 터졌나? 4, 5년 전에 프라하를 갔는데 프라하에서 그 체코 제일 아주 큰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 위가 이제 전자 뭐 상품 같은 파는 데다가 거기에 옆에 쭉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맨 위에 삼성, 그 다음에 LG, 그 밑에 소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일 위가 소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치면 이제 그 전동차죠, 전동차. 트램이라 트램. 그러니까 위에 다니는 전차, 옛날에 우리 전차 있던 것처럼 전차가 다니는데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이 그 전기줄 다녔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광고판이 붙는데 전 프라가 전부 삼성 갤럭시 그 핸드폰 광고로 그냥 도배를 광고가 엄청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철 그 가는 데마다 그냥 양쪽으로 야 이거 보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삼성이 욕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또 그게 엄청 또 자랑스럽습니다. LG, 삼성, 뭐 우리 현대차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고향 친구 만나는 것처럼 반갑죠. 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때가 자꾸 더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이들을 경외하는 얘기에 그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나에게 그럼 아나니라여 박지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로로 붙잡아 갔거나 또는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저는 박지족의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로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나니아여 그렇게 박지족이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로로 붙잡아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나니아여 박지족에는 번영이 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지금 교회이 성립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도 아직도 인도는 조금 남녀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의 그냥 주수이 여자를 뭐 동산 취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시집 보낼 때 돈을 받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또 이 부인을 그냥 학대하고 막 때리고 요즘 좀 잠잠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외국인 여자들 또 자기들 저 스킨 폭력하는 이 집단 성폭력이 인도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만큼 인도는 여인들에 대한 그 문화가 아주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빨간을 칠하고 나 결혼했다 해서 임자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칠해주고 오죽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이제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 박지족은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집단이라니까 그러면 그 여성들이 얼마나 잘 또 단결하고 도와주고 하겠어요.
그런 한 바치족은 멸망하거나 하지 않는 소망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번영만 있을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도 여성에 대해서 아주 좀 평등해지고 뭔가 이렇게 차별이 많이 사라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인도받지는 않았죠. 잘 보면 임진왜란 때 보면은 왜 행주산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아내자들이 아이들 뭐 부인들 할 것 없이 성에 그냥 그 돌을 만들고 그냥 얼마나 많이 앞에서 도와줍니까? 또 뭐 저쪽에 이순신 장군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또 그 왜군들한테 그 교란 작전하는데 여성들도 이렇게 동원이 되고 그 진주성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 돌을 날라주고 또 뜨거운 뭐 기름 끓여가지고 날라주고 성 밑에 붓고 뭐 하는 분들이 그 전쟁 때 여성들이라 해서 그냥 나몰라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아내자를 그 왜군들이 뭐 학살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학살이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이쪽에 군 병력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 다 나도 같이 싸움 도와주니까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볼 때는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양궁도 여성들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스포츠도 보면 여성 스포츠 상당히 구기 종목도 여성들이 더 잘하고 불교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성들이 다 보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계는 여성 불자님들은 다 보살님이잖아요. 남성들은 다 처사하고 그 격이 다르게 우리는 불교계는 여성들이 더 이렇게 높으시잖아요. 진짜 저를 운영하는데 여성 불자들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한국 불교가 1800년대에 한번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0년대에 한국 불교의 모습은 정말 불교가 사라진다고 외국 그 여행가들이 긴 소설했어요. 절이란 절은 다 비어있지, 기와장 다 떨어졌지, 지붕에서 잡초가 무성하지. 그래 뭐 절이란 절은 다 그러니 스님 등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절이 이제 그러니까 그 영국 여행가 뭐 이런 여행가들이 쓴 기행물을 보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저런 불교는 곧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뭐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지금 왕성하게 정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쓰러져가는 불교계를 살려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성 불자들이 공양미를 이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이렇게 해서 쓰러져가는 그 불교계를 명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쓴 사람들이 바로 여성 불자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 말하냐면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보살이네 보살. 해가지고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 한국의 여성 신도는 무조건 보살이에요. 어느 나라도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는 일은 없어요. 한국 빼놓고는 없어요. 중국도 아니고 푸사 중국에서는 보살을 크게 없고 또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어디도 여성 신도를 보살을 부르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얼마나 한국 여성들이 불교계에 공헌했으면 보살 소리를 듣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여성 신도님들 계속 보살의 그 미신을 계속 참여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힘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의 보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보살님 됐을 때마다 야 자랑스럽게 느끼셔야 돼요. 보살이 보살. 아무나 보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보살은 동급이에요. 우리는 그 보살 되려면 몇 겁을 그냥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 불교를 살려준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계속 보살이에요. 안 변할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좀 생각하십시오.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럼 아란다의 밭지족은 그들의 성 안팎에 있는 밭지족의 영지를 경외, 존숭, 숭배하고 공양하며 아끼고 공납드리는
적합한 제식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확실히 저는 바티족은 그들의 성 안에 안팎에 있는 바티족의 영지를 경외, 존중, 숭배하고 공양하며 아끼고 공납드리는 적합한 제식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담나야 그와 같이 바티족이 그들의 성 안팎에 있는 바티족의 영지를 경외, 존중, 숭배하고 공양하며 아끼고 공납드리는 적합한 제식을 폐지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담나야 바티족에는 관용이 기댈 실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묘소라든가 종교적으로 순수해야 할 곳은 잘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곳, 종교적으로 그것이 이제 납골당이 될 수도 있고, 이론지도 될 수도 있고, 탑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존중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정반대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IS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그냥 문화재 또 무슨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 그거 다 폭파시키고, 예. 또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섣불, 동물이 섣불, 그걸 또 그 탈레반들이 또 그걸 폭파시켰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 쇠망이 같이 그게 무슨 왕성하게 벌어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문화재를 전부 파괴시키고, 안타깝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름다운 문화들을 그냥 그 유적지들을 다 폭파시키고 다니는 거. 그게 IS, 그게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슬람, IS라는 게 이슬람 스테이트. 그게 망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결국 말로가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IS의 지도자가 폭격당해 죽고 맨날 살상의 연속인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맨날 IS. 근데 이제 유럽에서 IS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서 우리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 사회에 대해 아주 반감을 갖고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IS의 유입에 빠진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직도 안 되고 공부도 좀 짧고 어디 좀 불량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미래 프락시하고 이런 사람들 신문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IS에서 유인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돈을 준다. 그 돈이라는 게 이제 유전에서 그 파는 돈 일종의 용병이죠, 용병.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IS 같은 이데올로기 자기가 그런 거에 동조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가는 돈. 가서 그 사람들이 목숨 잃는 거죠. 이제 그렇게 비틀어진 젊은이들이 이제는 말을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중하고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을 잘 보존하는 그런 바치족은 쇠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번영할 것이다. 네. 그럼 아난다의 바치족은 존경받을 만한 이 아라한에 대하여 법에 적합한 대우를 해드리고자 능히 마음을 기울이고 또한 아직 자기 나라에 오지 않은 존경받을 만한 이가 있다면 그가 자기 나라를 찾아오도록 노력하며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 찾아오면 마음 편히 머물도록 항상 기원하고 있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저는 틀림없이 바치족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난다야 그와 같이 바치족이 존경받을 만한 이에 대하여 법으로 적합한 대우를 해드리고자 능히 마음을 기울이고 또 아직 자기 나라에 오지 않은 존경받을 만한 이가 있다면 그가 자기 나라를 찾아오도록 노력하며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 찾아오면 마음 편히 머물도록 항상 기원하고 있으니 계속되는 동안에는 바치족에는 번영이 되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자연과 같은 공부를 하고 그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힘을 보태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좋은 일을 했죠. 외국에 그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좀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많이 초빙해서 만든 게 이게 대도연구단지 그거잖아요. 대전에. 그래서 거기 키스트 만들고 키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밑에 산하에 뭐 전자통신연구소, 원자연구소,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소 쭉 있고 또 그와 비슷하게 이제 또 카리스트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집결돼가지고 별별 연구소 다 있어요. 방방연구소, 별별 연구소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의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주목시켜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한국이 최고지 뭐 어디 최고입니다. 반도체 핸드폰, 전자기기, 가전제품, LG 전 세계에서 좀 구출을 넣죠. 뭐 세탁기, 냉장고라든가 뭐 등등 자동차도 상당한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또 수소차, 현대사 등등등등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존중받고 공부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접해주고 하니까 되는 것이지. 그때 눈 감고 뭐 신경 안 썼으면 우리는 혁명 나라였죠. 이렇게 존중.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필리핀 막사이사리상 필리핀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세워준 거예요. 필리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실제로 필리핀. 잘 사는 나라.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필리핀은 정말 우리에 비하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필리핀에 가면 뭐 사람들 그냥 우리 뭐 여기서 한국에서 뭐 좀 잘못하면 다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거기 가면 또 뭐 그냥 총도 뭐 사고 또 거기 또 무슨 반군들이 있어가지고 총싸움하고 그것도 섬 뭐 7천 몇 개 돼가지고 섬을 도망가면 못 잡고 치안이 뭐 엉망이죠.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뭐 120 몇 등 전쟁 끝나고 나서 그냥 아주 황폐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대접해주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그런 기초는 참 잘 돼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얘기와 함께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읽은 것인데 예전들이죠.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도 있고, 뭐, 프랑스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진짜로. 참,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 땅에 피를 흘렸어요. 그 피.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코리아라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그냥 군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도 안 해요, 그게. 자기 나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트라우마에 걸리고, 옆에 동료가 막 죽어가는 거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 중공군하고 막 육박전하고 그냥 막, 육박전하고 그러잖아요. 잘하잖아요. 뭐 개만 보면 전투가, 뭐 개만 전투가 하면서 뺏기고. 무섭다고 그래요. 전쟁 직접 겪으신 분 얘기 들었는데 밤중에 그냥 중공군들은 낮은 잠자고 숨어있다가 밤만 되고 그냥 뺑가리 치고 막 그냥 날려오는데 그냥 개미떼같이 총을 쏴도 그냥 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읽은 것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 젊은 나이에 온 거예요. 대학 1학년인가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살아서 돌아갔는데 항상 머릿속에 자기 동료들이 죽고 뭐 영국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중공군하고 육박전도 막 한 거예요. 총이 칼에 끼어가지고 막 찔러. 그걸 생각해보세요. 그냥 막 엉뚱부터까지 막 뭐 하는 거, 그 영화를 막 근데 실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야. 근데 평상시에도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왜? 그것도 영국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에 가서 내 친구도 목숨 잃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공군하고 싸웠는데 그게 꿈에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고 침대가 있는데 자기가 그 중공군 젊은이를
죽인 거예요. 싸우다가. 자기보다 어리더래요. 중공군이. 근데 그 젊은 애가 침대에 앉아있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공방에 뒤돌고 침대에 저기 구석에 그 중공군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병이, 그래서 이게 안 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랬는데, 우리가 그 참전용사를 이게 초청하잖아요. 비행기 배중해가지고 이제 6.25 때 임시대를 초청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노병들을 모시잖아요. 다 터키에서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있는데 다 나이가 좀. 근데 이 영국 사람에게도 2차례 계속 와달라고 했는데 거기 봉준 식당 안 간답니다. 계속. 왜? 너무 비참하게 싸울 때 거기 왜 가냐고. 나 안 간다. 코리아의 호주 식당. 근데 3번째는 그냥 아주 강력하게 해서 그걸 가겠다고 왔는데 여기서 치워야 돼요. 왜 치워야 되냐면 그 당시에 6.25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모습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냥 초가집에 그냥 뭐 엉망이잖아요. 진짜 1950년대는 뭐 정말 엉망이집부터 폭격받고 뭐 엉망이지. 아이들의 코 침지르고 막 머리에 뭐 기생충이 뭐 도장 무슨 나고 그냥 시커멓고 그냥 땅 그냥 들고 밥 달라고 아유 정말 뭐다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보세요. 저 어릴 때 미국에서 나온 그 저 뭐야 그 꿀꿀이죽 받아가지고 끓여 먹고 야 저도 그 꿀꿀이죽 먹어봤는데 그게 맛있어요. 어릴 때 꿀꿀이죽 먹다가 앞에서 안 씹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니까 그게 냅킨 버린 거야. 그게 냅킨 우리 그 냅킨 입 닦고 버린 거 그거 넣고 끓인 거니까 그게 씹히지 않잖아요. 그게 종이니까 안 넘어가니까 저도 그거 먹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노병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번영한 모습을 보고 뭐 포항, 울산, 뭐 공장 보고 뭐 쭉 보고 나서 이제 한다는 말이 내가 왜 싸우는지, 내가 내 친구들이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고 간 다음에 그 중공군 그 젊은 병사가 안 나타나다.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빚을 좀 많이 진 거거든요. 빚을. 많이. 그래서 올해도 그 마스크 참정부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디오피아를 저도 커피는 이디오피아 커피를 좀 많이 마십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에디오피아가 참전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근데 다음은 지금 못 살아요. 그 커피 드시려면 에디오피아 커피. 그런 거 사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사실 후자로 빚 많이 졌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는 게 다 빚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은.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에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용산 전쟁박물관에 가면 저는 이제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박물관 가게 되면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서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그 이제 다 그 참전에서 목숨 잃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야, 근데 진짜 미국은요 주별로 돼 있어요. 주 켄터키 주, 텍사스 주, 수천 명 쭉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라가 쭉. 근데 맨 마지막에 무명용사 누군지 모르는 무명용사가 또 쫙. 그거 보니까요 울컥해요. 쫙 무명용사.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을 잘 대접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에 좀 갚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글자대로 보이고 그런 의식을 좀 우리가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 하고 TV에서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 뭐 좀 한 달에 10,000원씩 좀 보내주세요. 그것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쌓이면 우리가 받은 그 빚
우리가 또 각자 갚아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요즘 잘 삽니까? 다 잘 살죠. 너무 잘 먹어서 성병을 좀 거기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고 너무 못 먹어서 병이 걸리니까 좀 나눠줄 필요는 있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난다 존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세존께서는 마가덕에 대신 바사카라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나는 예전에 베사니에 사람다다 영지에 머무른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바치족 사람들에게 이상과 같이 쇠망이 오지 않는 가르침을 설하였다. 바치족이 이러한 7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알려지는 함, 바라문이여, 바치족에게는 번영이 힘들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국에 대신 바사카라 바라문은 세존께 다음과 같이 설했다. 곧 다마시여, 틀림없이 그대로입니다. 쇠망이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만을 갖추고 있어도 바쪽에는 번영이 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7가지 모두를 지킨다고 하는 데에 말에 무엇하겠사옵니까? 곧 다마시여, 잘 알았사옵니다. 외교수단이나 이간 지키는 계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마가다의 국왕이며 비데하 왕비의 아들인 아자타 사투께서는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바치족을 정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 곧 다마시아 이만 신하겠사옵니다. 저희들은 분망하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여, 때를 헤아려 남의 주리라. 그러자 마가다국에 대신 바사카라 바라문은 세존의 가르침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자리를 일어나 떠났다. 자, 이렇게 그래서 참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싸워봤자야 우리는 못 이겨, 이게 아니라 문제 싸움인데 이런 점쟁이 같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안 되고 왜 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수긍하고 알아듣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런 일이죠. 우리도 이런 대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대화도 그렇고 자녀들이 하는 대화도 돼, 안 돼 이렇게 예스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얘기해 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수긍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강압적으로 내가 볼 때 내 경험을 비춰볼 때 그건 안 돼. 너 얼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얘기해줘가지고 수긍해서 스스로 알아 결단할 수 있게. 지금 마가독의 대신이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지켜서 쇠망하지 않는다는데 7가지를 다 지킨다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가독의 왕도 나라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법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머릿속에 내 생각만 다 가지고 예스노를 터뜨리기보다 안 돼, 돼 이렇게 하기보다 그 얘기는 뒤에 좀 감춰놓고 충분히 왜 안 되는 문제를 하나씩 얘기를 해서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오늘날 그 심리상담요법에 속하는 심리상담. 심리상담자가 전쟁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심리상담하러 왔는데 그 대단 클라이언트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심리상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빵점. 스스로가 판단하게끔 유도를 해요. 스스로 판단. 옆에서 도와줘. 그런 상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심리상담사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이를 자기가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신 애 낳아줄게. 불가능하죠. 산모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산모가 낳죠. 그 산모가 애를 낳는데 고통이 있고 와도 그 산모가 고통을 좀 적게 하고 고통을 문화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덜 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지 애를 대신해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을 그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풀어가는 것이지 상담한 사람이 그 대신 해주고 알았어 내가 갈게.
해서 다 인쳐치고 가슴 놓고 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산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파다, 산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파. 숙제 대신해 주고. 이러면 그 아이가 앉아라, 이게 숙제 대신에, 에이, 저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만나. 좀 힘들어도 얘가 산모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아파도 산파 옆에서 조금씩. 이게 그래도 필요하다. 우리 대화법도 이렇게 좀 부처님의 대의설법, 그 다음에 산파설법.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산파라고 해서 산파. 젊은이와 대화를 하는데 젊은이가 스스로 마지막 단계에 와서 뭘 하게 했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뭘 모르네. 진짜 모르네. 옛날에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뭘 모르는 거, 뭐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알게끔 만들어줘. 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만드는 마찬가지. 지금 이 마가다 광고 몰랐던 바치족이 어떤 민족인지 다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그 대신이 가서 다 얘기해 주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러기 가서 이것까지 쭉 그렇구나. 깨닫게 되죠. 그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비구에 대한 가르침. 이리하여 마가다의 대신 바사카라 바라문이 떠나자 곧바로 세존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너는 지금 곧바로 라자가하의 왕사선 근처로 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비구들에게 모두 정사에 모이도록 말하여라. 잘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라자가하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비구들을 모두 정사로 모이도록 했다. 비구들이 모이자 아난다는 세존의 처소에가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서서 세존께 다음과 같이 사렸다. 세존이시여, 정사 주변의 비구들이 모두 모였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때를 헤아려 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정사로 향하셨다. 그리고 정사에 도착하시어 마련된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어떤 너희들에게 수임하기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을 설할 테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둠이 마땅하리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자주 모임을 개최하고 그 모임에 많은 비구들이 모이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좀 많이 모이라는 거죠. 또 비구들이 모일 때도 한 줄로 줄지어 모이고 헤어질 때도 한 줄로 줄지어 헤어지며 또한 승가로서 해야 할 바도 한 줄로 줄지어 행하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찍지 않듯이 줄 쫙 이어서 혼잡하게 막 중구야만 아니라 줄을 쫙 하시고. 또한 비구들이 이전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거나 반대로 정해진 것을 깨뜨리지 않고 배워할 바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적인 얘기죠. 또한 비구들이여, 경험이 풍부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는 장로나 모임의 지도자인 비구들을 경외하고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고 또한 장로 비구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뿐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치 쪽에게 하는 얘기를 비구들에게 대입해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잘 공양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말씀을 잘 따르면 실패가 없고 그르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비구들이 어리석음을 초래하는 간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뿐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어떤 욕구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참 종교단체에서 어려운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가래를 끊는다는 것이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심지어는 결혼을 한 성직자들한테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죠. 최근에 또 무슨
앨범방인가 뭔가 그것도 또 난리 쳐가지고 인간이 갖고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성적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지. 뭐 어젠가 저는 안 봤습니다만 뭐 일본의 그 인천교구에 청주 인천교구에 무슨 모 신부가 그 젊은 사제들을 성적으로 실용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천주교도 마찬가지. 불교계도 뭐 가끔씩 터지죠. 그런 거 개신교도 또 마찬가지죠. 다 또 일반인은 꼭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더 많고 여러 가지 한 게 참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태원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이태원 성직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소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는 거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 자고 막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학습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참 보통 정서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참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참 판단을 보호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손가락질하는 무식이들 말이야. 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정상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 겉으로는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냥 안 됐다. 빨리 좀 진정돼야지. 어떻게든지 나 빨리 좀 자진해서 빨리 신고해서 검사받아서 빨리 감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원해야지. 무엇이 내 말이야 이상한 이렇게 막 욕하고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죠. 좀 속으로. 저 사람으로 쓰면 우리 많이 지금 좋아졌는데 또 이게 잘 공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래도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문제. 이나마 이 정도 되니까 다행이지. 신천지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그 연휴 기간 하필 때 연휴가 또 그때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해이해져가지고 그냥 막 다니다가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뭐 그도 어떻게 보면 터질 게 또 커진 거예요. 어차피 또 연휴 때 사람들이 해이해지거나 이미 터졌으니 욕하지 말고 가만히 좀 이걸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합쳐야지 못하는 그렇게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비구들이 산림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구들이라는 번역이 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다. 이게 또 이제 산림이라는 게 이제 숲속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다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다시 엉뚱함을 보게 되면 견물생심이잖아요. 참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 집단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막 처자식 있는 집단은 더하죠. 어디에 가서 성직생활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그 지위라든가 쉽게 말하면 뭐 수입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이들도 학교도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나오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분명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에도 천주교도 신부들이 결혼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좋은 데 가려고 막 그냥 발부지를 여기가 서로 강남 가서 하고 뭐 어디 가서 하고 어디 저 시골에 가면은 아무것도 생길 없어 뭐야 계란을 한 꼬름에 가져오고 막 정도니까 거기 가면 못 사니까 처자식도 먹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푸석푸석하고 막 부자 동네 가야 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심하니까 이게 종교의 본질이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받은 딱 독신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 혼자니까 어디 가든 관계없다. 이런 얘기 보내는 거죠. 근데 개신교, 제가 볼 때
이거 뭐 좀 녹화가 돼가지고 외부로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신교에서 이번 사태에 예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도 헌금.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게 안 들어오면 엄청나게 재정적인 손실, 뭐, 운영, 뭐, 이거 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억지라도 빨리 해야 돼. 그게 대부분의 공론이에요. 계십니다. 예배 안 하면 헌금 안 한다, 헌금. 헌금이 들어와야 된다. 헌금이 안 들어오면 뭐,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참 성질이라는 것이 많이 세속화돼서 그렇게 직업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만 하는 말만 실제 행동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이 뒤에 종교계의 지각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문제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또 요즘도 재택근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종교 어떤 이런 의식. 장소와 관계없이 각각 자기 장소에서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그 공부도 다 비대면. 이번 학기에는 뭐 거의 전국의 대학의 뭐 3분의 2 정도가 비대면으로 갈 것 같아요. 다 대학들이. 뭐 몇몇 대학들 실습하고 하는 대학들 뭐 15명 뭐 이하의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것도 하는데 전체 대학이 다 열지는 않거든요. 그런 현실이 앞으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림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자꾸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뭐 여인네도 보고 뭐 동반성도 보고 뭐 불금속도 보고 하면 본래 출가의 목적이 퇴색되니까 살림을 보면서 수행에 열심히 하는 한 이 승가 집단은 깨지지 않는다. 근데 자꾸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작거리에서 둘이 원거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승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한테는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부침 당시에도 출가했다가 환속한 사람들 왜 없겠어요? 그죠? 출가했다가 처음에는 출가한다가 환속하는 숫자가 있죠. 그럼 어느 집단이 다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수없이 그렇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다 있지.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마음이 동했다가 또 마음이 동해면 다시 환속하고 뭐 환속했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 제일 몰라요. 고운이라고 하는 한 2번 왔다 갔다 3번 왔다 갔다 그런 사람도 꽤 있죠. 그걸 또 뭐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 또 어려워요.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그러니까 너무 남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뭐 에스키모들은 뭐 저기 저 멀리서 그 방문객이 오면 그냥 극진 대접하고 밤에 주무실 때 부인을 그 방에 들여놓는다고 우리 잣대를 그 에스키모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방에다 들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니까 에스키모들은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부정리로 사는데 맨 근친이 되니까 근친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열성이 나오고 열성이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미래 사람이 와야 근친이 아니니까 열성에서 벗어난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열성이 아닌 좋은 아이들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잣대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잣대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잣대로 다 판단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보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또한 비구들이 각자 달리 행동하지 않는 바른 사념을 확립하고 아직 오지 않은 동료 수행자가 있다면 오도록 하고 찾아온 동료 수행자들에게는 쾌적하게 지내도록 바라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있게 될 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그 바티족하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능 유능하고 수행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오도록 하고 또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이제 승가와 집단이 더 커지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또 수행자가 와야지 또 커지고 또 이제 또 노인은 또 떠나가면 또 새로운 수행자가 오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맨날 우리 그냥 고여있을 수 없는 것처럼 더 잘하지도 않죠. 수행 집단이 잘하다 보면 수행자가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승가 집단은 번영할 것이다. 네. 마지막까지 비구들의 이상과 지혜의 쇠망이 오지 않는 일곱 가지 가르침이 비구들 사이에 존속하고 또한 비구들이 이러한 일곱 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는 동안은 비구들의 번영이 될 건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불교회가 한 불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불교회가 이제 신도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빠르게 늘어난다고 써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자의 퍼센테이지가 늘기를 거는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승가 집단이나 불교계가 모범을 보이고 불교 진짜 아름다운데 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서야 새로운 신도들이 오지. 손가락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면 누가 불교계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주파일이 참 요를 한 달 뒤에도 서울 주파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참 잘 된 것이고 앞으로 좀 불교계가 이런 생태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교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열쇠를 가진 종교라는 것을 참 좀 알려줘서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해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교 집단이 쇠망하지 않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불자에서 달라. 분리수거 진짜 잘하시는데 불자시네. 달라. 또 항상 화도 안 내고 웃으신데 불자야. 그래. 좋은 일 하셔. 불자야. 그래서 불자라는 말이 항상 좋은 일에 붙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달되면 그게 자연 보려고 불자라는 매력을 갖게 되고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자라는 것을 자주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활용해야지. 그냥 경은 경이고 나는 나고 경의 말씀이고 난 따로 사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뵙는데 좀 무슨 건강하시고 코로나 사태 잘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